2021년 7월 12일 새벽 서울의 한 경찰서로 한밤중 다급한 신고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여기 사람이 죽어가요. 얼른 좀 와주세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한 주택으로 출동을 했는데 딱 경찰이 들어갔을 때 그때 화장실에 70대 노인 남성이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60대 여성도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둔기를 든 채 발견된 40대로 보이는 한 남자.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쓰러져 있는 노부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존속 살해 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도대체 이 아들은 왜 자신의 부모를 죽이려고 한 걸까? 부모님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뭔가 아들을 학대하고 막 그랬나? 원한이 많아서? 아니면 또 보잘것없는 그놈의 돈 때문에? 체포된 후에 이 아들은 자신의 부모를 죽이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대출을 많이 받아서 빚이 많아요. 그거 갚으라고 얼마 전부터 독촉이 그렇게 오더라고. 죽고 싶었어요. 그냥 나 하나 없어지면 세상 편해지지 않겠나.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없어지면 내 빚 우리 엄마 아빠한테 승계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엄마 아빠 그 늙은 나이에 나 때문에 빚에 허덕이면서 힘들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부모님 두 분 먼저 죽이고 저도 따라 죽으려고 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채무가 부모님에게 넘어갈 것이 걱정돼서 이런 짓을 벌였다고. 이 말 진실인 걸까요? 이 아들의 계획은요, 생각보다 엄청 치밀했습니다. 당시에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과 40대 아들, 그리고 가족같이 몇 년을 키워왔던 강아지, 반려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족. 그런데 이 아들, 엄마 아빠를 때려 죽이자.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직전 가족같이 키우던 그 강아지, 반려견을 목 졸라 죽입니다. 왜? 혹시나 내가 엄마 아빠 죽일 때 이 강아지 이것이 옆에서 막 지저댈까봐, 성가시게 할까봐. 자기 부모를 죽이기 전 가족처럼 키우던 강아지 먼저 그것도 목을 졸라 죽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미리 준비해놨던 둔기, 망치를 딱 들고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있었던 76세 아버지를 화장실 문 벌컥 열고 들어가서 마구잡이로, 망치로 아버지 머리를 내려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아버지 얼마나 놀랍니까? 놀래서 소리를 막 지르니까 이 소리에 65세 어머니도 놀래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 아들은요, 아버지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고 말리던 어머니까지 망치 난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이 두 분 살으셨어요. 하지만 두피 열상, 뇌진탕 등 각각 전치사주의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거기다 마음의 상처까지. 아니, 자신의 빚이 부모님에게 승계될 게 무서워서 반려견을 미리 죽이고 흉기까지 미리 준비해서 부모님을 죽이고 본인도 죽으려고 했다? 이 아들은요, 7년 전 실직한 뒤에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현금 있는 거 다 쓰고요, 대출금으로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일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대출로만 쉽게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대출금이 그냥 주는 기부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빌려줬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야. 하지만 일을 안 하는데 갚을 돈이 있었겠습니까? 점점 빚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하니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 빚이 부모님에게 승계될까봐 무서워서 다 죽이고 자신도 죽으려 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 아들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으면 원래 밑으로 그 아들의 자식 혹은 아내에게 빚이 승계되는데 없으니까 이때는 자연적으로 위로 승계가 되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모님이 빚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파산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이전에 부모님이 빚 상속받지 않겠다고 포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비극적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신이 죽고 난 뒤에 그 빚을 이어받을 부모님이 걱정됐다면 죽이려고 생각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닌 다른 방법을 먼저 찾아봐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보통 아닙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바로 그냥 부모님 죽이려고 계획하고 그걸 행동으로까지 옮긴다는 게 보통 정상 가정에서 부모님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경우도 많이 없고요. 거의 없고 마음 먹었다 한들 그걸 바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 또한 진짜 10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 많지 않습니다. 맨날 자기를 향해서 꼬리치며 안기는 반려견, 이쁘다고 안고 했을 그 강아지 또한 아무런 죄책감 없이 바로 죽인 아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 부모님이 너무 걱정돼서 그랬다고? 이 아들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1심 재판부는 당연히 이건 용서받을 수 없다. 철저히 계획적인 범행이고 범행 동기가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참작할 만한 별다른 사유 없다. 피해자이기도 한 부모님의 충격이 상당한 걸로 보인다. 부모님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라며 이 40대 아들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반 범죄보다 존속 범죄에 대해 더 죄를 강하게 물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엄마 아빠 두 사람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징역 10년? 조금만 더 늦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건데 징역 10년 판결에 이 아들은요 바로 항소했습니다. 아니 10년 너무 세잖아요. 엄마 아빠 안 죽었잖아. 더 깎아줘요. 그렇게 이어진 항소심 어떻게 나왔을까? 죗값이 더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형량이 더 낮아졌을까요? 항소심 재판에서 이 아들 형량이 더 낮아집니다. 가명. 왜? 다른 이유를 막론하고 피해자인 어머니가 용서를, 가명을 원하셨거든요. 1심에서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용서 못한다, 세게 내려달라 하셨었어요. 그런데 2심에서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남이었다면 안 그러셨겠죠. 아들이니까 이런 결정을 하신 게 아닐까. 아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10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을 그 아들을 보는 것도 마음이 아프니까 죗값을 안 받을 순 없고 받더라도 좀 더 약하게 받게끔. 이 모성애라는 게, 부모라는 게 참 어떻게 설명이 안 되다 보니 이래나 저래나 마음이 아프니까 이런 결정을 하신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심 재판부도 원래는 감형해줄 생각이 없었어요. 키우던 강아지까지 죽인 놈이다. 용서 안 된다. 하지만 어머니의 이런 용서가 크게 반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 아들 징역 7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을 죽이려고 했고 키우던 강아지도 목을 졸라 죽인 남자예요. 여러분, 그런 남자가 7년 살고 사회로 나옵니다. 제발 사회로 나왔을 때 무고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부모는 용서를 해도
법은 죄만 보고 정확하게 공정하게 판단해서 법은 용서를 하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닌가? 부모니까 용서를 하는 게 있잖아요. 하지만 법만은 용서를 하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닌가? 7년 후 아들이 사회로 나왔을 때 부모님 또한 아들이 또 그럴까봐 늘 조바심에 살아야 할 것 같고, 사회의 이 무고한 사람들 또한 긴장하며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이 무한할 정도로 이 아들이 새 사람이 돼서 다들 날 못 믿는다 이거지. 봐라, 내가 얼마나 새 사람이 돼서 나오는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효도하면서 제대로 삶을 살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을 죽이려 시도한 아들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충격적인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